위 웨딩 스튜디오의 기로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방송이 되겠어요. 첫 번째 방송했을 때 영화 얘기를 했다가 제가 녹화 방송을 봤는데 손발이 좀 오글오글거리면서 성형외과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막 마구 들더라고요. 이번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도 사실은 영화에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그 무례한이라는 영화 가지고 얘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그게 장르 자체가 좀 하드보일드 장르고 좀 우울한 영화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영화였어요. 가넷 원장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2003년도에 개봉을 했던 영화예요. 지금 채팅이 아무것도 안 올라가는데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그쵸. 저번 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조금 많이 수줍어요. 채팅창이 항상. 네, 울랄라님 감사합니다. 얼굴 각도 좋아요.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너무 뭔 자신감인지 제가 저번 방송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앵글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넷 원장님 방송하는 걸 보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네네. 저기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제가 방송하는 곳이 저희가 리터칭, 사진 찍고 리터칭하는 작업 공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좀 하고 싶었지만, 기타 여러 가지 세팅의 이유들로 인해가지고, 제가, 이 사무실 안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 안에서 진행을 하는데, 보다시피 좀 그냥 뭐 책상이랑 컴퓨터랑 뭐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일부러 저기 보시면 뭐 약간 깨알 디테일로 깨알 디테일로 제가 저 일부러 액자도 한번 슬쩍 갖다 놔보고 했는데 뭐 그래도 조금 가넷 우리보다 배경이 조금 덜한 부분은 나름 신경을 쓴 거니까 너무 뭐라고는 하지 마시고요. 지난번보다 훨 좋대요, 우리 가넷 원장님께서. 그리고 울랄라님께서 음량 좋고 그림 좋다고. 그림에서 저만 빠지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앞서 얘기하던 것들을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저번에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무례한 같은 것들은 약간 지루할 수 있을 만한 영화였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 자체도 사실은 조금 지루할 수 있을 만한 소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이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2003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디테일에 신경 썼어요? 감사합니다. 잠시만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요 영화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요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점이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이 영화는 평점이 이건 전문가 평점 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본 사람들도 평점이 되게 좋은 영화고 그리고 연인들이 보면 굉장히 또 좋은 영화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이 영화를 일단 우선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볼까요? 이 영화는 2003년도 여기 보시면 자, 시프트 휠 위로 아닌가? 컨트롤 휠 위로네요. 자, 이 영화를 보면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여기 보시면 개봉일이 2004년 10월 29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는 2003년 12월 달에 개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 영화예요. 요 영화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영화예요. 평점은 보시다시피 네티즌 평점이 뭐 9점, 참여하시는 인원도 지금 보면 5,700명, 5천 거의 800명 가까이 참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점이 굉장히 좋죠. 뭐 일본 영화라서 뭐 알바를 쓰지도 않았을 거고 순수하게 영화 가지고만 평점이 매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2004년도면 그 시대적인 부분들이 평점이 굉장히 좋죠. 이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래 이제 2003년도에는 문화 개방이 안 됐었어요. 저희 기억을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2003년도는 일본 문화가 전면 개방이 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2003년도부터 아마 전면 개방이 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99년도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일본 문화가 조금씩 이렇게 부분 개방이 되다가 2003년도부터 이렇게 탁 전면 개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2004년도 10월 달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이게 2004년도 10월 달에도 개봉을 했고, 2005년도 10월 달에도 개봉을 했고, 2006년도 10월 달에도 개봉을 했어요. 1주년, 2주년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굳이 오늘 또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했던 게 2004년도 제가 12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곧 11월 달 그때쯤에 봤는데 되게 우울하고 되게 안 좋았던 시기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시기에 이 영화를 보고 한 일주일 동안은 방에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가슴이 먹먹해져가지고. 이 영화 자체가 장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드라마 멜로예요. 이게 드라마가 조금 강한 멜로고, 그리고 이게 15세 이상 관람가로 우리나라 개봉했는데 이게 노출신도 있고 배드신도 있어요. 되게 신기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의 배드신이라면 기대되시죠? 배드신 얘기하시니까 박식해 보여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이게 참 재밌는 게 박식한 게 아니라, 그렇죠, 박식해 보일 뿐이에요. 이게 저도 영화를 결프카 때문에 한 번 더 봤어요. 더 보면서 이것저것 조사도 하고 이것저것 좀 알아도 보고 하면서 이제 방송을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영화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박식한다고 또 칭찬하니까 이게 지금 또 제가 막 하늘로 막 올라가서 하던 얘기들을 까먹어 버렸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 제가 좀 되게 한 일주일 동안을 방 안에서 틀어박혀갖고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 이 영화가 드라마에 관련된 맞다, 배드신 얘기하다가 빠졌다. 약간 배드신도 나와요. 남녀 주인공의 배드신들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이 남자친구와 또 남자친구의 그냥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거의 쿨한 상황의 어떤 다른 여자친구랑도 배드신이 나오고, 이 남자를 좋아하는 어떤 또 여자친구가 하나 나오는, 예쁜 여자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랑도 약간의 배드신 같은 느낌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5세 관람가를 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의아한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청불이었죠. 자, 이게 사장님 운전 중이세요. 사장님 안전운전하세요. 가네 사장님이 진짜 운전을 안전하게 하시거든요. 답답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안전운전을 하세요. 되게 좋은 거죠. 자, 이 영화의 줄거리를 제가 조금만 설명을 크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오늘은 저번이랑 좀 다르게 말이 왜 이렇게 버벅버벅거리지? 저번이랑 좀 다르게 오늘은, 저번에는 이제 사진 위주의 얘기들만 했지만 이번에는 영상도 좀 준비했어요. 뭐 일본에서 저한테 뭐 저작권으로 걸겠어요. 뭐죠?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츠네오라는 그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이 친구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남자친구고요. 이 츠네오라는 남자친구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자친구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굉장히 매력이 좋고 인상도 좋은 이런 친구고요. 이 친구가 원래 이 친구가 마작방 같은 곳에서 일을 해요. 답답한 국자씨로 아이디들을 바꾸신답니다. 간에 친절한 국자씨님이 소심한 소심하신 간에 사장님 생각보다 굉장히 소심해요. 맞죠? 상처는 안 받으시지만 삐지기는 잘 삐지시는 농담인 거 아시죠? 농담인 거. 굉장히 친한 간에 사장님이라 제가 조금 편하게 농담했어요. 또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죠? 그 츠네오라는 남자 역할이 나오는데, 이 츠네오라는 그 마작을 하는 마작을 하는 어떤 마작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 퇴근하는 길에, 우연하게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에요. 처음에는 약간의 호기심으로 이 친구의 집을 가게 되고 그 친구가 만든 음식을 먹게 돼요. 그러다가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사랑에 빠진 이 친구가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친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되는 이런 내용이죠. 내용은 굉장히 심플한데 왜 이 영화가 이렇게 평이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 주위에 영상을 하는 분들이나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은 이 영화를 안 본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한테는 거의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장르가 있겠지만 그 교과서적인 한 번쯤은 봐야 될 만한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영화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는 영상을 제가 조금 보여주면서 들어갈게요. 앞서 말했죠. 이게 지금 츠네오라는 친구. 자, 요 친구예요. 굳이 이걸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보이시나요? 치마부키 사토시라는 이 일본 배우인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 배우를 잘 몰라요. 맞다. 우리 감독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누도 이신이라고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유명한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 영화 말고 또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가 이제 메종드 히미코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와 메종드 히미코를 연달아서 한국에서 히트시키면서 한국에서 방문도 많이 했었던 영화예요. 이누도 이신. 이 사람은 뒤에 뭐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막 만들면서 일본에서는 약간 괴짜 감독 같은 그런, 한국으로 따지면 누구 같을까요? 한국으로 따지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일단 넘어가요.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괴짜. 왜냐면 뒤에 드라마 만들 때 이 사람이 막 좀비물 드라마도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누도 이신 이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할 말이 많으니까. 자, 이 남자분 잘생겼죠? 되게 잘생겼어요. 뭐 요즘 좀 느끼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영상을 보면 전혀 느끼하지가 않아요. 웃는 모습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 이렇게 조제라는 역할, 이 사람이 보면 약간 이효원이랑 닮았어요. 이효원이랑 약간 얼굴이 넙대대한 이효원을 닮았어요. 근데 이케와키 치지로라는 사람, 맞아요. 장진 감독. 맞아요. 원장님 감사. 그렇죠. 약간 장진 감독 같은 스타일이에요. 장진 특유의 그 유머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로맨틱 코미디나 코미디류를 많이 만들지만 가끔가다 4차원 같은 이런 영화들도 만들잖아요. 약간 장진 감독 같은 감독이에요. 근데 좀 장진 감독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조금 더 대중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맞아요. 이효원 닮았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뭐 뒤에 아까도 제가 예쁘다는 말했던 우에노 주리라는 카나 역할로 나오는 이 사람이 우리 남자 주인공을 좋아해요. 이 조제와 라이벌 역할로 나오죠. 사랑에. 뭐 이 사람도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제가 조금 줄거리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했죠. 마작방에서 일하는 맞아요. 노담의 칸타빌레에서 나왔던 맞아요, 맞아요. 음 유명하구나. 아시는군요. 그 드라마가 되게 유명하죠. 자, 이 나오는 영화, 이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마작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이제, 대학 처음에 보면, 그 마작방에서 일하는 이 사람이, 오늘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야마피님? 제가 저번에 야마피님 누군지 몰라가지고, 남자분 아니에요, 그랬다가, 된통 뭐라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남자친구가 이 게임방에서 말을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여기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러는 거죠. 여기서 막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게임을 막 하고, 저쪽 테이블에서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딱 시작이 이제 그건 거예요. 너 그 얘기 들어봤어? 왜 있잖아. 10년째 할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할매가 그 조폭의 끈아풀이라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싣고 다니는 게 다 돈이고 막, 검은 돈이고 막, 보석이고 그런 거래.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애를 그리워해서 끌고 다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그 게임 막 마작방이나 막 이런 거에서 막 그런 게 막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퇴근하는 길에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이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이 만나는 장면부터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목소리 들리시죠? 처음 이렇게 만나요. 딱 약간 공포 영화처럼.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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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면 이 할머니도 약간 그 넘어지는 게 오버하면서 이렇게 넘어지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닫대 문 닫대 이 시작이 약간 공포 영화처럼 시작을 해요. 잠시만요. 제가 글을 좀 봐야 돼가지고. 근데 저거를 딱 저렇게 여는데 저 안에 되게 왜소한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칼을 저렇게 확 휘둘러. 그니까 ちゃうその人はちゃうがな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냐면 왜 이런 식으로 되게 조그만한 유모차에 저렇게 큰 친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 이 그 주인공인 이 여자친구가 키가 152, 1, 2 이렇게밖에 안 돼요. 몸무게도 40kg 정도밖에 안 나가는 친구고, 그런 친구 일부러 뽑은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저 친구가 왜 저러고 다니냐면, 몸이 불편해서 할머니도 저 사람을 되게, 저기 여자 주인공을, 저 쿠미코라는 저 여자 주인공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막 끌고 다니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애인 가족들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지. 그러니까 맨날 뭐 밖에 나가고 싶다 이러니까 애기처럼 이 할머니가 데리고 다니기는 부끄럽고, 그러니까 저기에 산책하고 싶다니까 맨날 유모차에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 친구를. 저 친구는 또 왜 저렇게 칼을 이렇게 들고 있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마작방,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게임방 그 마작방에서 사람들이 다 뭐 말들이 많은 거예요. 조폭에 뭐 끈앞풀이라서 저 유모차 안에 그게 있다 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걸 열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열어볼 때마다 이 친구가 이제 두려운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칼을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라면서 이제 저렇게 만남이 이어지고 나서 저 남자친구가 놀래고 나서 오해가 이제 풀린 거예요. 그 보면 끝에 마지막에 그러죠. 쿠미코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거든요. 그런 그 이유가 이제 이 중간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그 뒤에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기 어떤 사람이 덮쳐가지고 유모차를 놓은 바람에 뽀로록 하고 이제 저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총각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 그래요. 저기 새벽녘이란 말이에요. 항상 새벽에 저렇게 다녀요. 밥 먹고 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가 밥을 먹으러 가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허름한 판자촌에 뭐 허름한 이런 거에 이래서 밥을 막 먹으니까 처음에는 밥숟갈 뜨기가 힘들다가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거든. 근데 이제 조제라는 친구가 고기를 이렇게 구워주는 씬이 나와요. 2인분의 고기를, 그리고 계란말이랑. 그러면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첫 만남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도 밥이 맛있어서, 남자는 혼자 살고 있거든. 그래서 밥이 맛있어서 그 집에 가서 또 두 번째 날 밥을 또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이 남자애가 처음에 진짜 호기심으로 이 친구가 너무 좀 특이하니까 막 주방에 이렇게 있다가 내려갈 때도 그냥 점프를 푹 해가지고 퐁 떨어져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 남자친구한테는. 그래서 우리 다둥이맘님이 저 피부 관리 좀 해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래, 이게 내가 커밍아웃 하나? 제가 며칠 전에 성형외과를 갔다 왔어요, 진짜로. 정말 성형외과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저희한테서 진행을 한 3년 전에 하셨던 신부님께서 서면에 그 성형외과를 개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문차 갔다가 상담을 받고 왔어요. 혹시나 여기 분들도 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울랄라님 오늘도 성형 이야기 이러시는데, 그렇죠. 이게 저는 성형하시는 그 여자분들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되기는 해요. 자, 그리고 그래서 개원을 하셔서 갔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서면에 DH 성형외과라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시설도 좋고 뭐 되게 잘 해놨더라고.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데, 깨알 홍보. 자, 이제 하던 얘기를 계속 좀 하면, 그렇죠. 행동 대장이에요, 저. 자,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어떻게 되냐면, 가넷 원장님, 그래, 같이 한번 가요. 제가 소개 한번. 되게, 저랑 가면, 맞아요. 서면에 DH 성형외과. 저랑 가면, 많이, 이게 퍼센테이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딴 데랑 비교해봤는데, 확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하면, 한번 가요. 원장님이랑 가셔도 되고.
자, 하던 얘기 좀 계속하면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아요. 보여드릴 것도 많고. 하다 보니 그랬어요. 좀 짧게 얘기하고 딴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가 고향에서 부모님이 이제 장을 봐가지고 올려주시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걸 들고 이렇게 집에 가려고 하다가 조제집으로 향하면서 그거를 이제 조제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맛있는 음식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 만남이 되는데 이 세 번째 만남에서 두 번째 만남이 끝나고 세 번째 만남에서 조제가 이 남자친구한테 마음을 좀 열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남에서 이 친구가 이 여자 주인공인 이 친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유모차를 타고 가다가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테러라고 표현하면 너무 큰 거지만 이렇게 좀 약간의 위해를 당하게 돼요. 그 장면이 요 장면이거든요. 네, 요 장면.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에서 얼굴을 다치게 돼요. 이게 두 번째 만남, 조제가 이게 이렇게 두 번째 만남이 이렇게 돼요. 창틀 사이로 서로가 이제 있는 거. 그러다가 죄송해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만남이 지속이 되는데 세 번째 만남에서 나오는 영상이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참 재밌는 게요. 이 여자친구의 옷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되게 허름한 옷을 입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 나름대로 옷이 계속 바뀌어요. 자기 나름대로 꾸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신발せんでも血はようあろた。やっぱこれで刺したんだ。万が一警察に調べられてルミノール反応が出たら困るさかい。ルミノール反応？ 殺人現場 맞아요. 아까 그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에서 테러를 당했는데 두 번째에서 테러를 당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확 칼로 끄은 거예요. 詳しいっすね。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루미놀 반응이라서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피가 안 나와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조제가 책을 엄청 많이 읽어요. 왜냐면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ジョゼ。いやいや、君の名前。だからジョゼや。でもばあちゃん、久美子って呼んでんじゃん。知ってんねやったら聞きなや。 조세. 남자 주인공 잘생겼죠. 웃는 모습이 진짜 기가 막혀요. 이 희비기다네. 응? 나중에. 사키. 이렇게 음식을 먹여주면서 약간의 썸들이 타기 시작해요. 여자친구는 이미 마음이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 울랄라님께서 조제가 무슨 뜻이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조제 이름에 대해서 얽혀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여자 주인공의 실제 이름은 여기서 방금도 나왔죠. 쿠미코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조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조제라는 이름이 뒤쪽에 보면 요 바로 뒤에 내용이군요. 보면 실제로 이 쿠미코라는 친구가
영화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갈 데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주워온 책들만 맨날 집에서 갇혀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떠냐면 제가 요 장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도 마음이 가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거 이불 넣는 장이거든요. 이불 넣는 장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책을 쌓아놓고 맨날 책만 보는 거예요, 조제가. 그래서 아까 루미놀 반응이 어쩌고 저쩌고 그 전에 뭐 이제 달걀 만들어주면서 너 배 아플 거야. 왜냐면 닭똥이 묻어 있었어. 그 살모넬라균이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나와요 뒤에 그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친구, 그 18세기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여자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책을 조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 쿠미코가. 그 한 달 후 1년 후라는 책을 읽는데 이 책이 극 중에 나오거든요. 그 책의 여자 주인공이 조제예요. 그래서 이 조제는 왜 이 영화의 제목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고 지었냐면 영화 다 보면은 이제 그게 대충 나오는데 조제라는 거는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쿠미코가 되고 싶어하는 이상향이에요. 그 진짜 실제로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그 사람의 한 달 후 1년 후라는 책은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이 사람이 1800년도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18세기니까 그 정도 18세기니까 1800년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맞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 달 후 1년이라는 책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긴 했어요. 거기서 그 책의 조제라는 여자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쿠미코가 되고 싶어하는 이상향이 조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랑이라는 건 쿠미코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두 번째 거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いつかあなたはあの男を愛さなくなるだろうとベルナールは静かに言った。そしていつか僕もまたあなたを愛さなくなるだろう。我々はまたもや孤独になる。それでも同じことなのだ。そこにまた流れ去った一年の月日があるだけなのだ。 요게 지금 한 달 후 1년 후라는 책이에요. 네. 아니구나. その主人公が 저게 멋진 구름이라는 이름 나오구나. 이번에 그 좀 긴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はい 좀 보면서 探してみる 얘기할까요? もんですね売ってましたよ 이게 지금 한 달 후 1년이라는 책을 읽고 후속편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15ぐらいだったろうか。 시키큰 국자씨. 彼女はよくあのポプラの下に寝転がって両足を幹に立てがけ風に揺れる頭上の無数の小さい葉を眺めた。風はずっと高いところでか細くて今にも吹き飛んでしまいそうな木のてっぺんを一緒にお辞儀させた。 조제가 거의 첫 번째로 웃는 장면이에요. 笑ったよ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조제에 대해서 감정이 변화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울랄라님 베르나르 베르베르 죄송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한 달 후 1년 후라는 책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 베르나르고요. 베르나르가 조제를 좋아해요. 근데 조제는
루카라는 의대생 청년을 아마 좋아했, 루카가 맞았나? 그 의대생 청년을 좋아해요. 자크라는 의대생 청년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그 여기서는 여기 어디지? 그 원래 그 프랑스와즈 사강이 지은 한 달 후 1년 후라는 책에는 조제는 굉장히 막 자유분방하고,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게 진짜 막 성적으로도 자유분방하고요. 막 엄청 그냥 그래요. 그냥 완전 쿨한 여자의 뭐 그냥 그런 역할의 그 사람으로 나와요. 실제 코미코가 되고 싶어하는 이상형인 거죠. 저러면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무렵에 카나이라는 아까 그 우에노 주리, 아까 노다메 칸다벨레에 나와 있던 그 카나이라는 그 주리라는 사람이 이 남자 주인공 치네오를 좋아하는 여자 후배로 나와요. 여자 후배로 나오고 나오게 돼요. 여자 후배로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갈등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우와,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요. 큰일 났네. 이거 뭐 거의 4배 배속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오늘? 말이 너무 많아졌나봐. 자, 그러면서 이제 조제가 이런저런 장면들, 그러니까 그 치네오랑 있는 일상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그것도 쭉 볼게요. 이 장면이 조제가 남자와 같이 밖을 나와서 달리는 장면이에요. 아, すいません。 おもろいな。 さあ、自転車に負けてらんか。危ね표현 기법이 사진처럼이 아니고 실제로 사진을 보여줘요. 중간중간에 자기들이 찍은 사진. 그러니까 프레이밍이 이렇게 탁탁탁 끊어지는 것처럼 눈으로 사진 찍는 느낌처럼 이렇게 기법들을 툭툭툭 쓰고 있어요. 제일 처음 시작도 그렇게 쓰거든요. 이 장면이 이제 조제가 내가 세상 밖으로 좀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어둡고 움츠리고 막 이러던 조제가 どっかあった？怪我しねえな。なんやあの子も持って帰りたい 저 구름도 집에 가져가고 싶어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제는 항상 조제 같은 경우는 항상 집에만 있어요. 이 영화가 참 재밌는 게 딱 2가지의 장소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가 조제의 집,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밖.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조제의 집과 그냥 조제 주변을 보여줄 때는 앵글 자체가 굉장히 정적이에요. 거의 워킹도 별로 없고요. 거의 이제 장면이 이렇게 탕탕탕 끊어지는 느낌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외부로 갔을 때는 카메라가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앵글들도 계속 변화하면서 흔들리면서 그런 식으로 앵글들이 바뀌어요. 이 영화가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나 영상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장센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조제의 방도 조명부터 시작해서 조제의 감정에 따라서 빛들이 다 바뀌고, 그 다음에 내용이 흘러가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같은 공간인데
그 뭐라 하죠? 이렇게 아주 작은 물병 하나, 아주 작은 뭐 이런 그 이불 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걸 미장센 하나로만 봐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카메라 앵글, 뭐 조명 모든 것들이 이 배우들의 감정에 따라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영화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고 내용은 내용도 사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조제랑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헤어지거든요. 맨 마지막에는 헤어지는데 담담하게 그러니까 되게 이 극 중에 이 사람들은 되게 담담하게 헤어지지만 보는 사람은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막 대부분 다 그래요. 다 너무 먹먹하다고. 그런 사랑 얘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노나베 칸타빌레에 나왔던 우에노 주리가 나왔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조제는 맨날 요렇게 방에 틀어박혀서 이 농이잖아요. 틀어박혀서 저렇게 불을 켜놓고 책을 읽어요. ごめんなさい突然ちょっと見学させてもらわれへんかと思って。見学はじめまして、私福祉の勉強をしてまして。ああそういうことだったらどうぞ見て 일본 영화 はい、何でも聞いてください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본 영화 다른 것들 추천을 해달라는데 제가 일본 영화를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네, 이게 지금 약간 갈등의 시작인 거거든요. 조제도 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저 여자랑 서로 애인 사이인 것처럼 나오니까. すぐですか？いろいろ教えてもらったわ。 그리고 앵글들 보면 굉장히 정적이죠. 거의 변함이 없이 이렇게 장면을 카메라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탁 끊기는 거. スネ夫君の言うてたすごい元気な女の子。お部屋のあちこちからダイブしはるって。 우에노 주리가 이때는 조금 덜 예뻤죠. スネ夫君3年出る？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친해요가 다시 찾아오거든요. 우에노 초창기 모습이라서 약간 살이 통통하게 있어요. 이게 저는 사실은 좀 많이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 장면이. 왜? 이게 남자도 아침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타코야끼 사왔다고. 슬픈 장면인데 국자씨 사장님 너무 웃긴 말 하시면 안 되는데. 久美子アホかやめんか 그래서 이 남자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얘기를 해요. 오지 말라고. 총각 제발 부탁인데 여긴 오지마라고 얘기를 해요. 저 아이는 불구라서 덱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다. 감당 못한다. 혹시 이거 자막도 보이시나요, 다들?
上に 이게 왜 오지 말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알잖아요. 이 할머니는 이 남자가 자막은 보여요. 다행이네요. 이 남자친구가 끝까지 이 여자한테 이 여자를 책임을 못 질 거다. 그냥 좀 희망 고문을 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가족의 입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총각 오지 마라. 이 친구랑 네가 감당하기 힘들 거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안 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쿠미코를 안 만나게 돼요. 계속 안 만나게 되다가 우연하게 이 여자친구의 소식을 듣게 돼요. 소식을 듣게 되다가 되는 게 그게 뭐냐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봐요. 이 다리가 불편한 집 밖에 혼자 나오지도 못하는 이 여자애가 10년 동안 할머니가 이제 거의 휠체어 끌고 나오는 여자애가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요. 막 가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왜냐면 마음을 한 번 더 썼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남자가 그 여자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물어봐요. 그 장면이 오늘 영화 중간중간 이것만 보여주면서 끝날 것 같아. 이 장면이거든요. 조명이라든지 안에 있는 내부의 조그만한 미장센, 그러니까 디테일한 미장센들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같은 장면소였는데 아까 그 기억 보시죠? 책 던지고 했던 장면. 그리고 조제의 의상도 계속 바뀌어요. 조제가 보면 항상 오른쪽 편에 꽃 같은 걸 달고 있거든요. 이 친구의 그런 여성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진짜 미장센이 좋아요. 저는 사실 조금 이게 직업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좀 장면에 의미 부여하거나 작은 것들 이런 뒤에 있는 뭐 하나 것들 카메라 앵글에서 뭐가 잡히는지 이걸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런 영화를 또 그런 걸 신경 많이 쓴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영화는 놀랍게도 많이 썼어요. ご飯とかはちゃんと食べたよね。食べてるわなそら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다 뭐 이런 건데 福祉の人が来はるような 이 장면이 조금 가슴도 아프고 상상이 됐던 장면이 ところどないかな 자 봐요. そっか。ここの隣に気色悪いおっさんがおってな、おばあ死んでから何でも言うてよ言うてよ覗きに来てくれるんはええんやけどこないだ 이 영화가 お嬢ちゃんお乳触らせて 보이시나요? くれたらゴミ出し手伝う 젖 만지게 해주면 쓰레기 치워준다고 그러더라고. マジで。んで？触らしたらほんまに毎朝ゴミ出してくれるわ。なんだよそれ。なんや。どうなのそれ。ゴミ置き場遠いさかいよ。福祉の人に頼めばいいじゃん。 이 장면이 조금 福祉の人が来んのは昼や。 보이시나요? 그 사람들은 낮에 오고 朝の回収には間に合わへん 쓰레기차는 아침에 오잖아. たださ。ええ 그러면 やんか別に。 그러면 뭐가 어때서 그러잖아요. あんたに関係ないや 네가 ろ。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아주 단편적인 장면이에요.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을 다 이해한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디테일하게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차는 분리수거는 아침에 오고 내줄 수 있는 건 밤에 점심에 오는데 그게 포인트가 안 맞으니까 계속 못 내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なん 거예요. であんたにうちのゴミ出しごちゃごちゃ言われなあかんねん。あんたなんか関係ない。 이게 조금 길어요, 이 파트가. 가라고 그러거든요. 帰っても 그렇게 진짜 가니까 ほんまに帰る気か。 진짜로 가 그러거든요. 帰る 이 제가 이렇게 부분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설명하는데 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영화가 진짜 재밌거든요. 帰るって言われて帰るようなやつは早く帰れ。 가란다고 진짜 갈라면 진짜 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면 이 영화를 보면 명대사라고 사람들이 꼽는 대사가 있는데 이 장면에서 그게 나왔어요. 가라고 한다고 진짜 갈 놈이면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진한 키스를 해요. 진한 키스를 한 다음에 이 두 친구가 처음 이렇게 사랑을 나눠요. 그 사랑을 나누는 장면도 뒤에 있는데 그 장면은 제가 안 넣었어요. 가라 원장님 좀 아쉽겠지. 帰らんとって 마음이 원래는 있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ここにおって。 근데 개인적으로 이 키스 씬에서요. 이 키스 씬에서 조금 놀랐어요. 예.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 예, 너무 리얼하게 해요. 너무 리얼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장면이 내가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냐면 이 친구는 혼자 맨날 틀어박혀갖고 살던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키스를 너무 잘해. 모든 걸 책을 보고 책으로 배우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근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웃기긴 했었어요. 이 장면에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1년을 같이 살게 돼요. 1년을 같이 살게 되고 1년을 살고 이제 뭐 부모님한테 소개를 시켜준다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고향을 내려가던 길에 갑자기 노선을 바꿔가지고 이 두 사람만의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여행이 이제 두 사람의 이별 여행이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는 거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안 나와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그렇게 사는 내용은 얘기가 안 나와요. 같이 사는 내용은 안 나오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그 카나에라는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에노주리 역할로 나왔던 그 우에노주리의 역할을 이은 카나에라는 역할인데 이 여자친구도 어떻게 보면 이 남자 그 츠네오라는 친구한테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서로 사귀고 좋아하고 뭐 속된 말로 잠자리까지 같이 했으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되게 진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이 친해 저기 이 우에노주리가 이 쿠미코를 찾아와요. 조제를 찾아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조금 웃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좀 깨알 웃음이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일본 영화 특유의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장면이 있는데 아 근데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요. 큰일 났네. 너를 혼자 둘 수 없다고 지켜줄 사람 자기 폰이라고 떠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명장면 중에 하나예요. 명대사 중에 하나요. だってあの人そんなご立派な人と違うもん。正直あなたの武器が羨ましいわ。ほんまにそう思うんやったら思うわ。あんたも足切ってもうたらええやん。 원래 이 쿠미코는 굉장히 좀 여린 스타일의 여잔데 이 옆에 치네오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면서 되게 강인하게 바뀌어요. 두 대째 빡 맞거든. 그러고 나서 손을 따돌아. 이게 무슨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대 주고받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이제 느낌이 딱 나와요. 자, 그렇지.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네 무기가 부럽다 그러니까 그럼 너도 다리를 자르던가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장면도 되게 좀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1년이란 시간이 막 지나고 난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 원래 여행은 남자가 여자를 자기 가족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허락을 받는 여행인데 가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여행이 아까 말했죠. 그 카메라 앵글이 계속 변해요. 이런 식으로. 실내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의 카메라 앵글이랑 이런 느낌들이 계속 다 바뀌어요. 계속 카메라도 흔들리고 뭐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ゆで卵いる？なんでそんなにゆで卵？食べにはゆで卵やそうなの？ 저는 ろ。 이걸 取ったの。 한 3번쯤? 한 3번, 4번 정도 본 것 같은데 せんべい。 이 볼 때마다 이 그 쿠미코 조제의 그 저 말투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お茶。完璧じゃん。当たり前。うちは1週間も前からもちもの表作って何十回もチェックしたんで。 저 친구가 실제로 성우까지 했거든요. 旅行初めてだもんな。 しゃべった。何これ？カーナビ。カーナビ？あ、これがカーナビ？カーナビ？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가지고 도중에 막 즉흥적으로 어딘가를 가게 되고 뭘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이별 여행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한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게 느끼게 되고 조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의 유통기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면 약간 그런 형태의 얘기들이나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유통기한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는 그런 느낌들로 이 영화가 진행이 돼요. 어떤 과학자는 유통기한이 뭐 300일이다, 어떤 과학자는 3년이다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뭐 그렇게 딱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진짜 조금 더 좀 편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바닷가를 가게 되고, 그리고 바닷가를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장면이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중에 정말 유명한 장면들이 이제 영상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데 이 장면이 되게 유명해요. あ、じゃあ、めちゃね、お前は見ないけど。あっち使ってる。いい。あっち。あれキラキラしてる。あのね。あの辺か、あれは違うよ。めちゃね。ああいっぱいある。이게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계속 업고 다니는 이유가 뭐 지금은 바닷가라서도 그렇지만 이 휠체어 있잖아요. 휠체어 같은 아까 유모차 바구니를 버렸어요. 그 버리는 장면에서 뭐냐면 이거 왜 고쳐서 안 써? 라고 그 동네 꼬맹이들이 묻는데 그거 이제 더 이상 안 고쳐진대 라고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맨날 뭐 업고 다니면 되잖아 라는 말을 해요. それ、ハウスリーピングがあるんで。 카토가 되려. 지금 표정이 보면 조제 표정이 보이시나요? 울 것 같죠? 남자친구는 웃고 있는데 이게 되게 조금 의미심장한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러고 나서 영화 중에 가장 슬픈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디를 막 가다가 행선지로 이제 빠지고 나오다가 모텔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텔이 테마 모텔이야. 테마 모텔. 물고기들이 있는 수족관 테마 모텔. 그 테마 모텔 안에 들어가면서 조제가 얘기를 해요. 볼게요, 그냥. 제가 시간이 이렇게 모질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말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말을 좀 빨리 해야 돼가지고 마무리는 좀 지어야 될 것 같죠. 이것도 좀 세상에서 가장 야한 걸 한 거야. 약간 살이 나와요, 이거는. ゴールは。 이 장면이 진짜 슬퍼요. 조제의 과거를 보여주는, 그리고 아까 조제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아, なるほど。お魚の館。貝殻も泳いでいるで。貝殻が泳ぐのか。 조개 껍데기는 헤엄을 못 친다고 말을 하죠. すごいな。なあ。目閉じて。何が見える？何も真っ暗。 そこが昔うちがおった場所や。どこ？深い深い海の底。
うちはそっから泳いできたんや。なんであんたとこの世で一番エッチなことするために。そっか。ジョゼは海底に住んでたのか。そこには光も音もなくて、風も吹かへんし雨も降らへんで、シーンと静かやねん。寂しいじゃん。別に寂しくはない。初めから何にもないねんもん。ただゆっくりゆっくり時間が過ぎていくだけや。うちはもう二度とあの場所には戻られへんねやろ。いつかあんたがおらんようになったら、迷子の貝殻みたいに一人ぼっちで海の底をコロコロコロコロ転がり続けることになるんやろ。でもまあそれもまたよしや。 자, 이 장면이 제가 일부러 말도 안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 장면을 일단 보여드렸는데, 이 장면이 조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인 거예요. 심해에서 아주 어두운 데서 혼자서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그 츠네오를 만났고, 그렇게 해서 막 이것저것 굴러다니고 유용도 해보고, 결국 마지막에는 다시 빈 조개 껍데기처럼 바다 밑을 떼굴떼굴 굴러다니겠지. 근데 정말 깊은 바닷속까지는 내려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가 거의 이제 막바지로 치닫아요. 그러고 나서 뒤에 내용은 그리고 나서 두세 달, 그러니까 츠네오의 나레이션으로 진행이 돼요. 한 두세 달 우리는 더 살았다. 그리고 담담한 이별이었다 하고 이제 이별을 하고 조제가 홀로서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참 군데군데 이렇게 끊어서 보여드리고 말하면서 이렇게 군데군데 끊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일본 특유의 어두운, 그러니까 다크한 것들, 그리고 좀 무미건조한 느낌들이 많이 드는 영화 같은데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보시면 아까 거의 한 5,800여 명 가까이가 평점을 9점대 이상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화가 참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영화는 지금 제가 영상을 군데군데 잘라서 보여드렸다 하더라도 이 영화의 그러니까 전체가 탁 이어져서 보는 그런 감정의 느낌을 아마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2번, 3번을 봐도 영화가 재밌어요. 그리고 2번, 3번을 봐도 가슴이 먹먹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영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사랑의 유통기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아주 많은 우리가 웨딩 쪽, 제가 딱 5분만 마무리할게요. 웨딩 쪽 영화, 그러니까 웨딩 쪽 일을 하다 보면 연인들을 만나게 되고, 연인들 중에도 보면 항상 서로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장애인 여자와
인기가 많은 건전한 남자가 사랑을 나누고 결국은 해피엔딩처럼 막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살 길로 지쳐서 돌아가는, 유통기한이 끝나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일상적인 얘기들이라 오히려 좀 더 많이 가슴이 아팠던 것 같고, 너무 현실 같은 느낌이라.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너무 담담할 것 같아, 담담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더 좀 그랬고요. 근데 다만 하나 맨 끝에 보면 조제가, 아까 휠체어를 없앴다 그랬잖아요, 유모차. 전동 휠체어를 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길거리를 가서 생선을 사서 생선을 1인분의 생선을 구워가지고 먹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조제도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만나서 사랑이란 걸 하고 아픔이란 걸 있으면서 또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연애를 오래 했거나 아니면 연애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연애를 해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부들도 한 번쯤 보고 나면 답답하게 마음속에 이렇게 찡하게 남는 뭔가가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좋았던 영화 같고, 사실은 이 영화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디테일하게 깨알같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너무 많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선은 못 보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신 영화였고, 근데 한 번쯤 보세요. 강력하게 추천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또 10분 오버했네요. 다음부터는 2시간 달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났고, 두 번째 결프리카를 얼렁뚱땅 또 마무리를 짓게 됐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퍼렁새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들어오신가요? 채팅창은 여전히 가넷 원장님이 나가시고 나서서 조용해졌어요. 자, 어쨌든 좀 지겹군 방송이었고, 그 다음 좀 답답한 방송이었고, 그리고 조금은 모자란 방송이었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결프리카가 조금 더 나은 형태들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이것도 뭐 때로는 스포죠. 그래서 좀 더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더 좋은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고 할게요. 저번에 제가 맹세를 좀 했었는데 좀 이렇게 좀 영화 내용 줄여서 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영화 소개 자체가 준비 시간은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준비는 참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을 1시간 이하로 줄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파생적인 내용들을 또 좀 많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이 음악을 틀고 엔딩을 할게요. 이 음악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음악 되게 낯익은 음악일 거예요. 지금 앞부분이 로드무비라는 어플리케이션에 깔려요. 이게 타이틀이거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업그레이드된 결프리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